LA시 공무원들의 기강회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가 속이는 건 예사고 심지어는 타임카드까지 조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최초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배우이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남 필립안의 자택을 사적지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무산됐습니다. 저택을 사들인 유명 예술가 아더 자파가 사적지 지정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사그라지는 줄 알았던 코로나가 동북부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 학교들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국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김용옥 중학교에 한국민화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소중한 기억을 작품에 담은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요즘 한인 사회 젊은 층과 여성들 사이에서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SBS 레이디스 챔피언십에는 참가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4월 8일 금요일 나이트라인 뉴스는 코로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그라지는 줄 알았던 코로나가 동북부 일대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밀접 접촉한 펠로시 하원 의장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3만 명 미만으로 감소한 미국이지만 최근 워싱턴 DC와 뉴욕시를 중심으로 한 동북부 주요 대도시에서 빠르게 감염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일주일 평균 낸 하루 확진자는 2주 전과 비교하면 워싱턴 DC는 106%, 뉴욕시는 51% 각각 증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Over the next couple of weeks, we are going to see an uptick in cases, and hopefully there's enough background immunity so that we don't wind up with a lot of hospitalizations.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해 러먼도 상무장관, 갈런드 법무장관 등과 연방 의원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감염되더라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may at some point test positive for COVID. He's also taken steps like getting the second booster. His doctors are comfortable that he could continue to carry out his duties. 미국은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한 상태입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미 상원 회의를 진행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도 유명 배우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부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지 3주도 채 안 돼 LA 카운티 내 학교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보건국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화요일까지 집계된 교내 집단 감염 사례는 14건, 이 중 12건은 접종률이 낮은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그 전주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보건국장은 전파력이 빠른 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건국장은 교내 코로나 수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연방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서 한동안 한미 외교당국이 쓰지 않던 용어인데 다시 등장한 겁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는 북한을 불량 정권으로 표현하며 강력한 제재와 대화로 비핵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Comprehensiv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Those are difficult goals, but they fit very well. 한미 외교당국은 북한이 항복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며 반발하자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공식 석상에선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 등을 써왔는데 지난 4일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에 이어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도 이 용어를 다시 사용한 겁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밝히고 양국 국민 간 유대도 강조했습니다.
benefit from and celebrate Korea's rich culture, everything from traditional hallmarks like the hanbok and kimchi to recent cultural phenomena like BTS and Squid Games.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은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의 연내 개최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측이 윤 당선인 취임식 때 고위급 파견을 언급했다고 전했는데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이 고위급 인사가 질 바이든 여사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외교 국방장관 중 한 명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LA시 공무원들의 기강회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가를 속이는 건 예사고 심지어는 타임카드까지 조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시 공무원들이 타임카드 조작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롱 갤퍼린 LA시 회계감사관은 지난해 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등으로 총 523건이 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과 비교해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223건이 고발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폭등한 고발 건수입니다. 갤퍼린 감사관은 공무원들이 공적 자금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버타임 허위 신청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시 공무원들은 타임카드를 허위로 작성해 $50,000 이상의 추가 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일부 직원들은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속이고 병가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은 정부 소유 시설을 승인 없이 이용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시 직원이 소유한 전기차를 시 건물에서 승인 없이 충전하기도 했습니다. 갤퍼린 감사관은 공무원에 대한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남 필립안은 한인은 물론 아시안 최초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배우기도 합니다. 필립안의 자택을 LA시 사적지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헐리우드에 진출한 최초의 한인이자 아시안계 배우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남 필립안 선생. 필립안 선생이 거주하던 자택을 LA시 역사문화사적지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LA시 문화유산위원회는 역사문화보존단체 LA 컨설번시가 신청한 사적지 지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LA 지역에는 유명인들이 한때 거주했던 시설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저택을 사들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겠다고 나선 유명 흑인 예술가 아떠 자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파는 직접 공청회에 참석해 건물은 이미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적지 지정을 반대했습니다. 또 필립안 선생이 전성기에는 해당 자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유명인 커트 코베인은 거주 기간이 아주 짧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파는 재건축을 목표로 지난해 여름 $150만 필립안 자택을 매입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김영옥 중학교에 한국 민화벽화가 완성되면서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또한 샤토 갤러리에서는 이 소중한 기억을 작품에 담은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문화 소식을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윌샤 샤또에 위치한 김명옥 중학교. 학교 외벽에 희망과 꿈을 보여주는 벽화가 완성돼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LA 총영사관과 LA 통합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벽화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이 벽화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자신의 학교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한국 정부가 $25,000를 지원해 완성된 세 번째 벽화입니다. LA USD와 함께 많은 사업들 발굴해서 코리아타운 그리고 한인들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옥 중학교의 마스코트인 용이 중앙에 그려졌습니다. 산과 물 그리고 소나무가 들어간 민화 10장 생도가 용의 뒷배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With referencing old Korean minhwa paintings, and I did a lot of research on different paintings and
symbolism, Korean symbolism, and but I also incorporated like other Asian culture symbolism. 미국을 화단에 널리 알려진 도예 작가 박상준 씨의 전시회가 샤또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릇을 통해 소중하고 귀중한 기억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도예의 기본과 개념적인 형상을 접목시킨 새로운 기법을 창조했습니다. 더구나 도예의 전통적인 기법과 현대적인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계절의 변화의 아름다움을 제 그릇에 담고 싶어서 그것을 다시 가마에 구워서 다시 도자 오브제로 재탄생을 시킨 후에 다시 제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릇의 형태를 벽면에 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샤또 갤러리에서는 장경자 작가의 서예전 초월도 개최됐습니다. 동양 고전과 현대의 문헌들을 섭렵해 섬세하면서 창의적인 서예 작품을 통해 예술적으로 작품을 표현했습니다. 작품 속의 글씨 하나하나를 시각적으로 생동력 있는 형상으로 예술화시켰습니다. 철학과 메디테이션과 모든 게 다 포함돼야지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관람객들이 이해를 해주고 공감하면 저는 이 전시로서 가장 큰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표현의 형식을 현대 미술의 형태로 재창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여름철이 오면 두려워지는 것이 있죠. 바로 모기인데요. 캘리포니아주가 유전자를 조작한 모기를 활용해 댕기열 전파 모기를 없애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여름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댕기열. 심할 경우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는 바로 모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유전자를 조작한 모기를 활용해 댕기열 전파 모기를 없애는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DNA를 조작한 200만 마리의 수컷 모기를 우선 방사하는 겁니다. 유전자 조작 수컷 모기와 짝을 지어 낳은 모기 유충이 성체가 되기 전 죽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미국 환경청은 캘리포니아 북부 툴라레 카운티에서 예비 실험을 승인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플로리다주에서 시행된 예비 실험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댕기열 모기 같은 외래종 모기를 박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댕기열 바이러스는 캘리포니아주 20여 개 주에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한인 사회의 골프 열기 정말 뜨겁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여성들 사이에서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기간 야외에서 즐기는 최고의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골프. 특히 골프를 외면해왔던 여성과 젊은 층 사이에서 다시 인기가 급부상했습니다. 한층 뜨거워진 골프 열기가 아마추어 대회 참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인사회 최고의 아마추어 여성 골퍼를 탄생시킨 SBS 레이디스 챔피언십에는 참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급한 게 보였나 봐요, TV에. 그래서 첫 번째 대회보다 두 번째 대회는 이제 홍보도 좀 더 많이 됐을 거고 잘 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기면서. 2회째를 맞는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골프를 통해 건강한 친목과 네트워크를 다지는 알찬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TV로 생생히 중계된 박진감 넘치는 명승부는 많은 화제거리를 낳기도 했습니다. 참가 신청자들은 한층 더 향상된 실력을 선보이기 위해 이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좋은 분들하고 같이 경기해서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BS 인터내셔널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기회로 해서 저희 게임도 향상되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성 골프 열기를 바탕으로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SBS 셀리온 레이디스 챔피언십. 참가를 원하는 여성 골퍼들은 랄라SBS.com에서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시상식 폭행 사건을 일으킨 배우 윌 스미스에게 10년간 시상식 참석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윌 스미스는 지난달 27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탈모증을 앓는 아내를 농담으로 놀린
코미디언 크리스 락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후 사과 성명을 내고 아카데미 회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번 금지 처분에 윌 스미스는 아카데미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주 부활절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킨더 초콜릿이 리콜 조치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탈리아 제과업체 페레로 그룹은 킨더 초콜릿이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를 했습니다. 유럽 보건당국은 영국과 프랑스 등 9개 국가에서 어린이들이 킨더 초콜릿을 먹은 후 식중독 증세로 입원하는 사례가 수십 건 보고되고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의심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피난민들이 모인 기차역에까지 미사일이 떨어져 현재까지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역시나 공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여행 가방 근처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대원들과 대피하는 시민들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북부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의 기차역에선 현재까지 최소 50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에는 어린이들도 포함돼 있는데 당시 기차역에는 피난길에 오른 주민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ctually, what we see in Kramatorsk, it is strategy how Russian army, how Russian troops do their war. They just kill civilians for scare them. 미사일 잔해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라는 러시아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하나의 폭탄 안에 작은 폭탄 수백 개가 들어있는 대량 살상무기, 집속탄을 사용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주민들의 탈출을 막아 인간 방패로 삼기 위해 벌인 일이라며 공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방권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차 학살 사건과 함께 이번 공격도 양국의 평화 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서해에는 한국과 중국의 경계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역이 있습니다. 이곳을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이 이 지역에 몰래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준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4일 서해를 순시하던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중국 측이 설치한 이동식 석유 시추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위치는 제2광구 서쪽 바다 한중 잠정 조치 수역으로 어느 나라 수역인지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둔 곳입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이곳에선 어업행위를 제외한 지하자원 개발이나 시설물 설치 등은 금지돼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우리 정부가 군산 먼 앞바다에서 석유 시추를 시도했다가 중국의 반발에 중단했고 2008년엔 반대로 중국이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해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잠잠했던 중국이 14년 만에 잠정 조치 수역에서 활동을 재개한 겁니다. 정부는 논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에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 격상하고 지난 5일엔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경제적 목적 말고도 해상 영유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에서의 해양 경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 경계 협정 합의를 할 때 일종의 기득권 비슷한 좀 선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중국 정부에 분명하게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네, LA시 곳곳에 대규모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한이사회 주요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페이먼트 플랫폼 와이어발리가 해외로 보내는 비즈니스 송금에 대한 정부 간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와이어발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말까지 해외 34개국에서 간편하게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으며 1회 송금 한도가 50만 달러에 송금 횟수에 제한 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4월 23일까지 신규 가입하는 비즈니스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혜택도 제공합니다. LA시의 대규모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LA시의회는 LA시 소유 차량 10,000대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전기 충전소를 9만 7천 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마스터 플랜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플랜으로 인해 최악의 대기질을 지닌 LA시의 주민들의 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차일드 케어 비용 보조 대상이 확대됩니다. 주에는 차일드 케어 비용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 수혜 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존 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며 확정될 경우 앞으로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7만 9,500달러 이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버지니아 야생동물자원부가 방울뱀 출몰 시즌을 맞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당국은 지금이 1년 중 방울뱀들이 짝짓는 시기로 뱀들의 움직임이 많다며 만약 주택가 등지에서 뱀을 발견하면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파 지역에서 코로나 가짜약과 백신 카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나파 자유치유학 의사인 줄리 마지가 환자 200명 이상에게 평생 코로나에 면역을 가질 수 있다며 약을 팔았고 구입자들에게 백신 카드까지 제공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최대 5년형과 벌금 최대 25만 달러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득권을 헌법 정신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호수 총장 주재로 3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전국 고검장들은 대검과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았습니다. 고검장들은 형사사법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되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검찰 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검장들은 그러면서 검찰 개혁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를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어제 오후 직접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란 점을 내세웠습니다.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에 1차 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하도록 한 개정 형사법도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사건 처리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검은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11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에서 사임하거나 새로 보임의 상임위 구성을 바꾸는 걸 이른바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검찰의 집단 반발은 이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법안을 다룰 법사위에서 최근 사보임이 이뤄지면서 촉발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강민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상임위별로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을 여야가 최장 90일 동안 수기를 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들은 여야 3명씩 같은 수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양자 의원 사이 서로 상임위를 맞바꾸는 사보임이 단행되면서 법사위에선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야당에서 한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여권 성향 위원이 4명으로 늘어나면서 안건 조정이 법안 통과 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우게 돼 90일을 기다리지 않고도 신속 처리할 날개를 단 셈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거라고 맹비난했는데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들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집단 반발 중인 검찰의 겨냥에선 황당하다며 기득권을 헌법 정신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맹공했습니다.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 집단처럼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끝장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 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내일 주요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합니다. 국정원장은 취임 후에 지명하는데 이 당선인 측은 취임 이후에도 윤 당선인이 국정원장을 독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취임 뒤에도 국정원장과 별도 독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은 정보를 획득하고 모으는 곳이지 이걸 가공하고 정책 제안까지 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정보의 분석과 정책 제안은 대통령 국가안보실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선을 잡아오는 건 국정원이고 이걸 회나 매운탕으로 요리하는 건 국가안보실이라는 비유도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윤 당선인에게 2차례 안보 상황 등을 보고했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은 당선인이 별도로 만나지 않았고 만날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다음 주 초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방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때 곧 찾아가겠다는 말을 전했는데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건강이 조금 그러시니까 그래서 뭐 제 개인 생각에는 한 30분 정도 이내로 뵙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윤 당선인은 오후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IOC가 국제 스포츠 대회에 러시아의 참가 불허를 권고한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 한 달을 맞아서 SBS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 때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할지도 물어봤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45.4, 잘 못하고 있다 40.9%로 긍정과 부정 응답이 오차범위 안에서 맞섰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와 60대 이상은 긍정, 40대와 50대는 부정 응답이 우세했고 30대는 팽팽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진보층이 각각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린 가운데 중도층에선 엇비슷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공공기관 인사 등을 두고 벌어진 신구 권력 간 충돌의 책임 소재에 대해선 문 대통령 35.7, 윤 당선인 49.2%로 윤 당선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인수위 활동에 대한 유보적 입장과는 달리 중도층에서도 윤 당선인 책임을 지목한 응답이 다수였습니다. 현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놓고는 현 정부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 42.6, 당선인 측 의중에 따라야 한다 53.3%로 당선인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었습니다. 오는 6월 1일 전국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할지도 물었는데 민주당 31.2, 국민의힘 33.7%로 오차범위 내 경합이었습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44.5, 잘 못하고 있다 48.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의 응답을 얻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싸이월드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 추억의 싸이월드가 모바일 서비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스브스 뉴스 정다은 기자입니다. 추억의 싸이월드가 2년 6개월 만에 모바일 서비스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진 않았지만 휴면 해제를 한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복원되고 있는데요. 아련한 추억부터 숨기고 싶은 흑역사까지 하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나를 처음 소개하는 공간인 미니룸. 아련한 추억을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되레 흑역사로 얼굴이 화끈거렸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망한 어린 시절이 드러나 급하게 비공개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네요. 그냥 과거에 제가 했던 그런 만행들이 궁금했어요. 다시 제 눈으로 보기는 싫은데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는 궁금하고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황당했어요. 바로 비공개로 돌렸어요. 홈쇼핑 바로. 닫아버리고 싶은 미니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인기 아이돌들이 총출동한 미니룸은 도토리를 쏟아부었던 그때의 열정을 소환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슈퍼주니어 맨날 노래 듣고 이제 슈퍼주니어 사진 저장하고 맨날 이랬었어가지고 싸이월드 미니홈피도 슈퍼주니어 관련된 걸로 다 꾸며놨었거든요. 미니룸 딱 보고 내가 이때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좋아했구나 싶더라고요. 지금이야 제가 이제 제 돈으로 앨범도 구매하고 콘서트도 다니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엄청 어렸어서 진짜 단순한 막 언니들이 예쁘고 그런 팬심 하나만으로 꾸며놨던 것 같아서 조금 귀여웠어요. 싸이월드의 또 다른 재미는 일촌맺기와 일촌명 짓기죠. 지금의 팔로우 같은 개념인데요. 이 싸이월드가 복원되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싸이월드는 지난 2015년쯤 조금씩 일부 기능이 중단되더니 2019년 10월 홈페이지 접속장애 사태를 기점으로 웹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재오픈이 5차례나 연기되면서 이용자들을 지치게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돌아온 겁니다. 그냥 사진이나 일부 서비스만 복구가 될 줄 알았고 이렇게 완전히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오픈은 됐지만 여전히 복원 중인 데이터가 많아 이용자들의 애를 태우기도 합니다. 언제쯤 완전히 복구될까요? 유저분들께서 본인 인증을 하신 다음에 휴면 해제를 해주시면은 사진첩에 담아드리는 거여서 대기 시간이 2-3일씩 걸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용기 있게 과거를 마주한 사람들은 그 시절 감성을 느끼며 미니 홈피를 꾸미고 일촌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미니 홈피를 꾸미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크라이나 기차역을 폭격한 미사일에 적힌 러시아 문구입니다. 이 폭격으로 아이들을 포함해 35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울 역사에 그것도 21세기에 이 참담한 기록 하나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